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19일 늦은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어제에 이어서 세계의 2차 전지 정책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드려 보고자 하는데요. 2차 전지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대한 내용이고요. 미국, 유럽은 중국의 2차 전지 공급망 독점적 구조 심화에 따른 위기 인식 확산으로요. 자국 내 공급망 형성을 위해 각종 유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유럽은요. 대규모 전기 자동차 시장임에도 불구하고요. 2차 전지 생산 점유율은 미미한 상황인데요. 유럽은 세계 전기차 판매 50%, 무려 50%입니다. 그래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반면에 이제 배터리 생산 세계 점유율은 0.2%밖에 안 됩니다. 고작 2019년이죠. 기준으로요. 그리고 미국은 유럽, 중국에 이어 세계 전기차 판매 세계 3위 국가입니다. 그런데도 배터리 생산 세계 점유율은 고작 2%밖에 되지 않죠. 2019년 기준인데요. 가격 및 기술 경쟁력이 중심이 되던 기존의 공급망 구조에서요. 코비드19, 코로나죠. 코로나 이후에 보건 및 물류 제한으로 인한 공급 중단 사태가 발생했고요. 특정 국가에 특히 중국에 원료 소재 제조 모든 공정이 집중되어 있는 것에 미국과 유럽은 자원안보 위기를 인식하게 되고요. 그리고 코비드19로 19죠. 19로 인한 광산 중단 및 록다운으로 인한 공급 중단 생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트럼프 정권부터요. 미국은 본격적으로 2차 전지의 자국 내 공급망 강화로 자급자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요. 자국 내 자원 생산 확대, 그리고 소재 부품 및 배터리셀 제조기업 자국 내 유치, 국제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유럽은 범유럽 차원에서 배터리 재고 공정 역내 구축과 원료 확보를 위해서요. 대규모 예산 지원, 그리고 투자자 중심의 얼라이언스 구축 등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동시에 배터리 공급망 전반에 대한 환경 및 사회적 책임을 의무화하는 규제 등을 발효해서요. 유럽 기업을 보호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래는 미국과 유럽의 2차 전지 공급망 확보 전략인데요. 한번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자국 내 자원 생산 확대 및 공급망 구축, 그리고 범부처 역할 분담, 신뢰성 있는 외국 공급망 구축을 진행하고 있고요. 2018년 백악관 행정명령 그리고 광물 자원에 대한 국가관리 선언을 시작으로 2022년 백악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공표했고요. 배터리 원료 원산지를 규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 보면요. EU, 그러니까 유럽연합이죠. 유럽연합 역내 공급망을 확보하고 투자자 중심의 얼라이언스 구축 및 투자 촉진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2010년 EC 크리티컬 로우 머추리얼 이니시에이티브 공표 이후에요. 2021년 컴플릿 미네럴스 레귤레이션을 본격 시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어서 2차 전지 관련 무역 및 기술 규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유럽을 시작으로요. 공급망 전반에 대한 ESG 관리 제도화 및 기술 표준화 추진으로 비관세적 무역 장벽 작용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고요. 기술 변화와 탈탄소화 패러다임으로 자원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환경 속에서도 공급망 전반에 걸쳐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고요.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ESG와 연계되어 더욱 현장 속으로 파고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사회적 환경적 활동을 권고 형태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었다면 최근에는 이를 무역 규제 또는 금융 규제 등으로 규제하고요. 인증제를 도입해서 제도권 안에서 실질적인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네요. 유럽을 중심으로 2차 전지 배터리 공급망 전반에 걸쳐 탄소 배출량, 그리고 윤리적 원자재 수급, 그리고 재활용 원자재 사용, 정보 추적 등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만 유럽연합 내 유통을 허가하고 있다고 하고요. 유럽은 신배터리 규제를 통해 2024년부터 시작해서 재활용, 이산화탄소 배출량, 그리고 윤리적 원료 사용, 그리고 배터리 여건 등 광범위한 사항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래는 유럽연합의 신배터리 규제 주요 내용인데요. 한번 보시면
원료, 광물 자원이죠. 윤리적 사용, 그리고 배터리 제조 생산에는 이산화탄소 저감, 그리고 재활용 촉진, 그리고 공급망 실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 부분에서는 재활용 촉진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보화 부분은 검증 및 트레이서빌리티에 대한 부분인데요. 해당 자세한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분쟁 강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등으로 2차전지 원료 광물에 대한 원산지를 규제하고 있고요. 유럽, 미국, LME, 런던 금속 거래소죠. 등의 분쟁 광물 사용 규제와 같은 공급망 전반에 걸친 윤리적 원료 광물 사용에 대한 요구가 일반 광물로 그리고 권고에서 규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하고요. 부패, 그리고 인권 유린, 아동의 노동 착취, 노동자 안전 및 환경 등 사회적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생산자와 소유자 모두 관리 대상화하고 있고, 기존에는 특정 광종 및 특정 지역에 한정적이었으나 광종과 지역 등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분쟁광물법 발효, 그리고 유럽위원회 분쟁 광물 공급망 자체 인증제 시행 등이 있고요. 그리고 LME Responsible Sourcing, 그리고 코발트 인더스트리 Responsible Assessment Framework, 이런 게 이제 되고 있고요. 특히 최근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오브 2022, 이하는 IRA죠. A를 발표했고, 전기 자동차 배터리와 그 원료 광물의 생산지 규제를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국과 비동맹 관계 FTA 국가 이거나 중국 등 비우호 국가에 대한 규제로 산업의 경쟁 구조에 가치의 개념을 추가하게 되고요. 아래는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죠. 감축법의 세액공제 수혜 조건인데요. 원료와 주요 부품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 조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해당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IRA와 유사한 원자재법 RMA Raw Material Act를 도입을 해당 원자재법이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전지 원재료 개발 정책인데요. 생산 정책이죠. 호주, 캐나다 등 자원개발 선진국에서는 탈중국을 기회로 자국 내 2차전지 원료 광물의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공격적 전략을 추진 중에 있고요. 위중 무역 마찰을 시작으로요. 유럽과 미국이 중국의 지역에서의 자원 확보에 관심이 확대하자 호주와 캐나다, 러시아는 자국 내 크리티컬 미네랄 로우 머티리얼이죠. 해당 CM의 개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2019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호주 등 자국의 자원 개발 사업 투자의 장점과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담은 가이드를 발표하거나 세액 감면 혜택, 그리고 공동 기술 개발 협력 등을 제시. 특히 캐나다는요, 자국의 자원 개발 여건과 더불어 자동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는 미국 시장과의 접근성을 강조해서 원료 광물의 밸류체인 연계 자원 개발을 유도하고 있고요. 그 저개발 자원 부국, 자원 개발 제한 또는 국가 권한 강화로 자국 내 자원을 기반으로요. 코비드19 이후에 경제 재건 및 성장하기 위해 제도적 제약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비드19로 경제 회복 및 보건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이 중요해지고 있죠. 중요해지면서 자원에 대한 수출 제한, 그리고 개발 관련 세율 향상, 상향이죠. 상향. 그리고 초과 이윤세를 부과하고 자국 지분율을 상향하고요. 그리고 특정 광종 외국인 개발 제한 등의 형태로 자원 민족주의적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DR 콩고는 국가 지분의 로열티 상향, 그리고 초과이익 세금 부과, 방어권 재검토 및 취소를 진행하고 있고요. 칠레는 2021년 11월 신광업 로열티 법안 통과로 로열티 상향, 그리고 LME 가격 연동 세율을 부과하고 있고요. 페루는 자국의 핵심 산업인 광업을 부응해서요.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칠레의 신광업법을 참고해서요. 광업에 대한 증세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국 내 경제 재건에서 더 나아가 인도네시아, 중국 등은요. 자국 내 자원을 독점화하거나 고부가 가치화를 명분으로 생산 및 수출 제한을 시행하고 있고요. 특히 자국 내 자원의 고부가 가치화를 목적으로요. 광석 수출을 금지하고 대련소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부품 소재 산업까지 수직 통합을 요구하는 또는 유인하는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국 내 독점적 부존 및 생산력을 가진 광물 자원을 대상으로요. 개발, 재련, 소재 부품 산업을 육성하고 더불어 일자리 창출 효과도 노린다고 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생산량 할당제를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 제한, 인력 및 기술 유출을 철저 관리하고 있다고 하고요. 인도네시아는 저품이 니켈 광석 수출 제한, 그리고 자원 개발사는 재련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 어, 세계에 2차 전지 정책이 있습니다. 2차 전지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미국, 유럽은 중국의 2차 전지 공급망 독점적 구조 심화에 따른 위기인식 확산이 되고 자국 내 공급망 형성을 위해 각종 유인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무역 및 기술 규제 보면 유럽을 시작으로요. 공급망 전반에 대한 ESG 관리 제도화 및 기술 표준화 추진으로 비관세적 무역 장벽 작용을 시작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원재료 개발 생산 정책 한번 보시면 호주, 캐나다 등 자원 개발 선진국에서는 탈중국을 기회로 자국 내 2차 전지 원료 광물에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공격적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굵직굵직한 내용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어, 오늘도 어떻게 하루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세계가 반도체와 2차 전지 두 개, 투 트랙으로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꼭 들어가야 되고요. 모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모든 서버부터 시작해서 클라이언트 등등 여러 부분에서 장비들도 있고요. 모든 게 다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유용하게 사용하는 그런 부품들도 있고요. 전기차를 필두로 해서요.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세계의 2차 전지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내일도 더 좋은 콘텐츠 가지고 여러분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